안녕 친구들, 돌아온 걸 환영해요.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U-23 아시안컵 4강에 진출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인데요. 더 황당한 건 이번 대회 4경기에서 단 한 골도 내주지 않으면서 마치 이탈리아 축구를 연상케 하는 찬물 수비를 선보였다는 점입니다. 그 희생양이 된 팀이 바로 우즈베키스탄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슈팅을 20개 넘게 퍼부었지만 끝내 골을 넣지 못했고 결국 승부차기 끝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성사된 4강 대진 베트남 대 중국. 이렇게 빅매치처럼 느껴질까요? 지금부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026 U-23 아시안컵에서 중국은 8강에서 우즈베키스탄과 맞붙게 됐습니다. 참고로 우즈베키스탄은 조별리그에서 한국을 완전히 압도했던 팀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중국이 최근 10년 동안 이 대회에서 단 한 번도 8강에 오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매번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기 때문이죠. 이번 대회에서 중국은 호주, 이라크, 태국과 같은 조에 속해 있었습니다. 첫 경기에서 이라크와 비기고 이어 호주를 잡아내는 이변을 연출하면서 8강 진출 가능성을 크게 높였고 마지막 태국전에서도 무실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경기에서 단 1실점. 중국의 찬물 수비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점이 됐습니다. 수비가 탄탄한 팀은 쉽게 무너지지 않죠. 반면 우즈베키스탄은 전문가들이 꼽은 우승 후보였습니다. 한국, 이란과 함께한 죽음의 조에서도 2승 1무로 조 1위를 차지하며 8강에 올랐고 전력 면에서는 한국보다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과감한 공격 전개와 슈팅으로 이어지는 마무리는 상당히 위협적이었죠. 당시 한국은 어설픈 티키타카에 집착하며 공격이 전혀 풀리지 않았고 도대체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경기력이었습니다. 이영표 해설위원조차 이런 최악의 축구는 정말 오랜만에 본다고 평가할 정도였죠. 과연 우즈베키스탄이 잘해서 한국이 무너진 건지 아니면 한국이 그만큼 최악이었던 건지는 이번 중국과의 경기를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에 더욱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이 경기의 승자가 김상식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과 4강에서 맞붙게 되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이 이끌었던 2018 U-23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는데 당시 결승에서 우즈베키스탄에게 패하며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 경기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최악의 환경에서 치러졌고 공이 제대로 굴러가지도 않을 정도로 정상적인 경기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베트남의 4강 진출은 분명한 의미를 가집니다. 8년 전의 아픔을 되갚을 수 있는 복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또 한 번 베트남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무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두려워하지 않고 맞붙을 수 있는 상대가 중국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중국이 올라오면 흥미롭긴 하지만 한국을 압살했던 우즈베키스탄을 떠올리다 보니 차라리 중국이 우즈베키스탄을 잡아주길 바라는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실제로 전문가들 대부분은 우즈베키스탄이 중국을 이길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8강전을 치르기 전부터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조별리그 3차전 태국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조 2위가 확정되는 상황이었지만 이기면 조 1위까지 노릴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승부를 걸어볼 만했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주전 몇 명이 결장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승리에 대한 의지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미 한국이 조 2위가 될 걸 알고 한국을 피하기 위한 선택 아니었냐는 조롱 섞인 기사까지 나오기도 했죠. 냉정하게 말해 한국이 8강에서 차라리 호주에게 지고 탈락하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중국에게 패해 탈락하는 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시나리오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지난해 11월 평가전에서도 중국에게 패한 기억이 있죠. 그런데 만약 중국이 최선을 다하고도 태국을 상대로 골을 넣지 못했던 거라면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득점하는 건 더더욱 쉽지 않지 않을까요? 실제로 전반전은 예상대로 우즈베키스탄이 경기를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수비가 이 정도로 단단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비도 수비지만 중국 골키퍼의 활약은 베트남 골키퍼보다 한 수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전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위력적인 슈팅을 계속해서 날렸지만 골이 될 것 같은 순간마다 중국 골키퍼가 몸을 날리며 슈퍼 세이브를 만들어냈습니다. 골대를 맞고 나온 장면도 있었죠. 중국은 노골적으로 라인을 내리며 수비에 집중했지만 그 질식 수비 속에서도 우즈베키스탄은 꾸준히 찬스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이상 더 잘하라는 것도 무리일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전 내내 골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이 흐름이 후반 45분까지 이어진다면 중국의 수비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마치 중국 축구가 발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전반전 기준으로 중국은 슈팅 11개, 유효 슈팅 5개를 허용했고 점유율은 우즈베키스탄이 80%에 육박했습니다. 반면 중국의 슈팅 수는 기록상으로만 존재할 뿐 대부분 우즈베키스탄 수비벽에 막히는 의미 없는 시도들이었습니다. 오히려 우즈베키스탄 7번 선수가 경고를 받는 장면만 남았고 결과적으로 전반전은 허탈한 무득점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보통이라면 우즈베키스탄이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경기에서는 골이 나오기 마련인데 말이죠. 보통 이 정도면 중국이 완전히 초토화당했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이번 경기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버티는 축구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결과는 끝까지 예측이 되지 않았습니다. 실시간으로 중국 매체 반응을 살펴봤는데요. 소우닷컴에서는 역시나 골키퍼의 선방을 극찬하면서 전반전이 0대 0으로 팽팽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중국 팬들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중국 수비는 마치 이탈리아 같다. 버스 주차 제대로 했다. 리아오 골키퍼는 경기 절반을 책임진 선수다. 리아오가 아니었으면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을 것. 승부차기까지 가면 승산 있다. 리아오 빼면 다 구경꾼이다. 솔직히 너무 지치게 하는 축구라 응원도 안 된다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또 텐센트 스포츠에서는 중계진 멘트를 정리해 소개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골키퍼 리아오를 극찬했습니다. 이 팀은 리아오 없으면 끝이다. 신과 같은 활약으로 몸값이 폭등 중이다 라는 평가까지 나왔죠. 반면 경기력에 대해서는 우즈베키스탄과의 실력 차이가 너무 커서 운과 의지로 버티는 중이다. 전반 내내 수비 훈련만 한 경기라고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상대 압박에 역습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수비에 올인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좋은 평가 일색일 줄 알았는데 공격을 전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강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후반전 흐름은 중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습니다. 오해는 마세요. 중국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전반만큼은 아니었지만 중국 골키퍼의 선방은 계속해서 눈부셨습니다. 정말 소림사에서 내려온 선수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굴절된 슈팅에도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으며 핑거팁 세이브를 연달아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은 사실상 공격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될 정도였고 우즈베키스탄 역시 체력이 떨어지면서 전반만큼의 날카로움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후반 막판에는 자칫 중국이 페널티킥을 얻어낼 뻔한 장면까지 나왔죠. 결국 경기는 연장전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황당한 전개입니다. 이 대회에서만 벌써 3번째 연장전 경기였거든요. 이렇게 되면 베트남 입장에서는 분명 희소식입니다.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모두 연장전을 치르며 체력 소모가 컸고 베트남은 하루를 더 쉬면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습니다. 보통 이런 흐름이면 세트피스 한 방으로 기적 같은 골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지루하고 답답한 경기는 끝내 골 없이 흘러가며 결국 승부차기까지 가게 됩니다. 공유와 구독, 좋아요.